자, 뉴스탑10의 6번째 이야기 오늘의 5위 소식입니다. 지난 18일이죠. 충북 청주의 한 하천북에서 20대 여성이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 용의자 사건 발생 1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차장, 이건 또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어제 오전 6시 40분쯤에 청주 하천 주변 들깨밭에서 22세 여성이 나치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얼굴에 심한 멍자국이 있었고요.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혈흔들이 있어서 당시 굉장히 처참하게 그리고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네. 자, 이 사건, 이 도대체 살해 동기가 뭔지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살해 동기가 지금 범인을 잡았는데 범행 동기가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이제 그 피해자가 나를 험담해서 격분해서 살해했다라고 이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방송에서 수사 중이고 네. 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지금 그 피해자하고 범인 32세 된 속초 오늘 새벽 1시에 체포된 범인하고 사이에 사생활적인 문제가 있는데 네. 문제는 뭐 내연 관계라든가 연인 관계는 아닙니다. 네. 사회에서 알게 된 그런 사연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 때문에 18일 날 밤에 다투게 됩니다. 전화상으로. 그래서 격분한 피의자, 범인이죠. 범인이 피해 여성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네.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옥산면이라는 흥덕구 옥산면이 굉장히 한적한 곳이고 외진 곳이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을 장소로 데리고 가서 네. 결국은 살해를 한 그런. 그런데 이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에 나체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왜 하필 살해를 하고 나체 상태로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떠났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뭘로 확인이 되고 두 있습니까?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성과 평소부터 아는 지인 관계지만 그 시간, 야간 시간에 어떤 그 성폭행 의도의 시도를 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경찰 이 부검 결과 1차 조사 결과에서는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다라고 조금 전에 제가 듣고 그러니까요. 왔거든요. 성폭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검 결과 하지만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다른 범인이 이 피해 여성을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뭐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흔적을 남겨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위장을 한 게 아닌가. 아하. 이런 두 가지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 내용으로 볼 때 상당히 어떤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조금 의도적인 계획성이 조금 보이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범행 장소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들깨밭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와서 가지고 같이 사체를 유교를 거기에 했는지, 네. 아니면 다른 장소에 했는지. 근데 일단 서로 지고 아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걸 납치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게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죠. 물론 네.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지 안 해줘서 납치할 수도 있고요. 네. 서로 아는 사이니까 서로 약속을 해서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물론 부검을 통해서 뭐 정액이랄지 DNA가 검출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아하. 왜냐하면 사체 자체가 지금 나체로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또 옷이 다 벗겨져 있는데 소지품이나 그런 것들은 속옷 같은 슬리퍼는 또 좀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어떤 휴대폰이랄지 지갑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둔기에 의해서 맞은 것이 있고 또 얼굴이나 이 머리에 한무리도 있잖아요. 네. 굉장히 둔기를 세게 내리쳤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미리 준비해서 둔기를 가지고 있었느냐. 네. 이 부분이 사실은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네. 달라질 수 있지만, 본인이 험담을 해서 저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죠. 그렇군요. 자, 이 들깨밭이었고 외진 곳이었다. 그 부분만으로도 계획적이고 장소를 이미 생각해 놨었다.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볼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요인이 치명상이 뭐냐면 머리 한몰입니다. 네. 그러니까 둔기로 죽일 의도, 살해할 의도로 강력한 가격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부검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머리가 함몰될 정도면 거의 사망에 이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곳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성폭행 시도는 없었다고 친다라고 하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방법, 앞에 좀 자막에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그 현장을 지우려는 흔적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계획살인도 간과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조금 더 범행 동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어떤 사연에서 이렇게 사람을 목숨까지 뺏을 정도의 그런 이유가 있는지 추후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는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고 떠난 가수 김광석 씨의 먼지가 되어라는 노래입니다. 김광석 씨가 이 사망한 이후에도 많은 가수들이 그의 노래를 리메이크하고 추모 콘서트를 여는 등 아주 뜨거운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 김광석 씨의 딸 김서연 씨가 10년 전에 16살의 어린 나이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씨가 김광석 씨의 딸의 죽음에 타살 의혹이 있다고 또 주장해서 오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차장. 예. 김광석 씨의 딸 김서연 씨 10년 전에 사망했다라는 게 뒤늦게 알려졌어요. 저도 이 보도를 보니까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네. 김광석 씨가 1996년 1월에 이제 숨졌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11년 좀 지난 2007년 12월에 김서연 씨가 이미 사망했다는 것이 최근에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상호 씨가 그러니까 김광석 그 영화를 연출했던 이상호 씨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인 경찰서에 실종 신고라는 과정 속에서 이미 숨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건데요. 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뭐냐면 10년 전에 죽었다는 것을 가족들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하, 가족들이라고 하면 도 김광석의 형, 친척들도 네. 알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김광석의 부인은 지금 거의 이제 그 실종 상태여서 사실 어디인지 성질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호 씨는 타살 의혹까지 그렇게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타살 의혹, 그러면은 이 어떤 사망 원인으로 목숨을 잃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경찰서에 확인을 해봤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제 경찰에 직접 제가 취재를 좀 했습니다. 네네. 2007년 12월 23일 보니까 이제 보도가 이미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2007년 12월 23일 날 새벽 시간인데 평소 16세 된 이 김광석 씨 딸이 사실은 며칠 전에도 감기 증세로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3일 날 새벽에 갑자기 기침을 굉장히 크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급히 수원에 있는 한 소재 대학병원에 옮겨서 응급실에서 이제 치료 중에 결국 사망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변사 사건이 나면은 그 사인에 대해서 불분명하면 네. 경찰에서는 유족 의사와 상관없이 부검을 합니다. 네,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폐질환, 급성 폐렴으로 인한 아하. 사망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김광석이라는 영화를 연출한 이상호 씨가 주장한 타살 의혹. 글쎄요, 사망 원인은 그냥 병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확인을 해줬다면 왜 어떤 근거로 지금 타살 의혹을 제기한 겁니까? 타살 의혹의 근거가 뭡니까? 그 김광석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네. 이분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저건 네. 99% 김광석 씨 부인이 살해한 것이다. 아, 그래요? 근데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랄지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그 영화를 본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김광석 씨 딸 같은 경우는 이제 발달장애를 앓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사망 이후에 바로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한인이 양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자인데 이것은 뭐 신빙성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의료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굉장히 폐쇄된 장소에서 양육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한국에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그때 2006년도인가 한번 온 적은 있답니다. 네. 그러면 만약 지금 그 서연 씨가 죽었다는 거에서 사망했다는 거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김광석 씨 부인밖에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왜 죽고도 주위의 친척들한테 왜 알리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김광석 씨 부인도 그 전에 이제 영화 살해의 어떤 그러한 전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본인 입장은 영화를 만드는데 이 영화가 사실 사실주의에 입각한 다큐멘터리거든요. 네. 100% 김광석 씨의 죽음에는
부인이 죽게 만들었다는 거고 딸도 김광석 씨 부인이 반드시 죽게 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원래 인터뷰 통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상호 씨의 이제 주장이 이상호 씨의 있죠. 감독의 주장이에요. 주장인 근데 거지. 본인은 네. 그로 인해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다 하더라도 워낙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나는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상호 씨가 주장하고 있는 딸 서현 씨, 김광석 씨의 딸 서현 씨가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혜순 씨, 고 김광석 씨의 아내죠. 이 서연이가 어디 있냐라고 지인들이 물어봤더니 서연이는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10년 전에 폐렴으로 사망한 딸에 대해서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누구나 의심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정적인 어떤 타살의 증거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왜 서혜순 씨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이미 사망한 딸에 대해서. 네, 지금 그 김광석 씨가 사망할 당시에 네.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도 밝혀졌지만 특히 그 시가 쪽 그러니까 김광석 씨 쪽에 유족들이 굉장히 많은 의혹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김광석 씨가 남기고 간 재산이 추정입니다만은 네. 그 당시 재산과 그다음에 음원 저작권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모두 합쳐서 한 100억 상당 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서현 씨가 이런 걸 물려받는다라든가 그 딸이 다 네, 그걸 물려받기로 그렇습니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수영 씨라고 그 시아버지였죠. 이제 헤어졌지만 그분과 논란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재산에 관련돼서 네.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은 네. 그 김광석 씨의 전처인 서혜순 씨의 어떤 그런 의혹이 있지 않을까. 아하. 그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하.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더 단정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고 김광석 씨가 살아생전에 이 딸에 대한 애착이 굉장했다면서요? 딸을 엄청나게 예뻐했다면서요? 물론 모든 아버지가 딸을 예뻐하지만 말입니다. 그렇죠. 노래도 만들었죠. 네. 대표적인 게 그 4집 앨범에 실려 있는 자유롭게입니다. 저마다 소중하게 태어난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 사랑으로 자유롭게 뭐 이제 그런 가사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가 딸 서연 양을 위해서 만든 김광석 씨의 노래군요. 그때 이제 서연 양이 태어날 때 네. 그걸 직접 김광석 씨가 받은 거예요. 아. 마침 그때 의사가 없어가지고 네. 병원에 갔는데 김광석 씨가 딱 받았는데 그 받았을 때의 어떤 기쁨과 느낌 이런 것들을 그 이제 노래에 담은 거죠. 네. 자, 일단은 뭐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씨의 주장 때문에 오늘 인터넷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김광석 씨 자신의 이 사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지만 딸 서연 씨가 숨졌다는 것, 거기에 또 타살 의혹을 이상호 씨가 제기했다는 부분, 이 부분 때문인데 일단 경찰에서 확인하는 바로는 타살은 아니다라는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영화는 영화일 뿐. 그리고 사실은 사실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광석 씨의 딸 사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